대구 수성구 드란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은 시장입니다. 이름은 동성시장. 특이하게도 이 길에서 수성시장과 태백시장을 잇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 일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사진가 정성태 씨를 만났는데요. 그는 이곳 동성시장에 작업실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지금은 그 영향으로 많이 줄어들고 방문 수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1년 100여 개의 점포로 시작한 상설시장은 이제 3분의 1만 남겨둔 채 쇠락해져 버렸습니다. 상인들도 떠나고 우범지대가 되어버린 공간을 지역 예술가들이 채워나갔는데요. 이 동성시장 문화예술공간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도심지 속의 폐허처럼 굉장히 낙후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낙후된 공간을 개선하고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동성시장 예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5평 남짓한 수십 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동성시장. 첫 작업은 2009년 방천시장 예술 프로젝트에 참가한 정세용 씨가 맡았는데요. 낡고 허물어진 빈 공간은 예술가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 이 공간이 시작됐을 때 12개 팀이 의기투합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도예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한지공예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 순수 회화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벼룩시장도 열고 또 체험 학습도 하고요. 때로는 강의도 하면서 시민분들과 주변 상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좋은 상생의 예술 문화를 꽃피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업실과 전시실로 변신한 상가. 25곳의 공간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준비 잘 하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포스터 네.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좀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동성시장과 함께한 지 2년. 이곳 작가들은 작은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전시 공간이 그러면? 전시 공간은 여기. 정성태 사진가도 곧장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는데요. 꿈을 꾸다라는 뜻의 꾸다와 한국 우크라이나 현대예술전의 영어 표기 앞글자를 딴 쿠카, 스튜디오 꾸다 쿠카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시작으로 체르노빌 시리즈와 꼬레이스키 고려 사람들 등 세상의 상처를 찾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이 또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 예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작업에 많은 영감도 찾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 또 내적 형상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시장 상인들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그 흔적들, 어떻게 보면 이 동성시장의 역사를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사진 작업과 동시에 동성시장 문화예술 공간을 맡게 된 정성태 작가. 입주 작가들과 함께 2020년 12월에 마지막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동성시장 문화예술 공간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자리를 떠나고 또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아니면 시민들도 많이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체험학습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 수가 줄어들고 참 아쉬운 점이 많은 대목인데요. 네, 10월에는 저희들 이제 No Flu, No Virus라는 캠페인을 여기 입주 작가들과 입주 단체 그리고 상인들이 모여서 벌였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자국씩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입주 단체들끼리 힘을 모으는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골목길을 지키고 있는 예술가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작업실로 이뤄진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따라가면 목공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동성시장 문화예술공간의 공용 공간인 이곳에도 털을 잡은 예술가가 있습니다. 신진예술가 신명준 씨,
그는 설치 미술을 펼치는 작가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2년 동안 여기서 이제 매니저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또 마침 목공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목공소의 이런 소장으로서 관리인으로서 이제 맡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성시장에 입주를 하고 있는 예술가 분들을 위해서 간판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혹은 전시공간에 가벽을 설치를 한다거나 목공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낌없이 재능 나눔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공소 지킴이이기도 한 신명준 작가. 그는 낯섦이라는 주제로 풍경이나 수집한 사물을 벽면에 걸거나 바닥에 놓아 만드는 설치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금손은 주변 예술인들과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도 번쩍이지만 최근에는 작품 준비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작업 장소 중에서 그가 동성시장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목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비들이 그 크기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는 있지만은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좀 아늑하게 저만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마냥 좁다고만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제가 이제 목공소 안에서 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냈던 그런 가구들, 그런 것들을 그 책상 위에 이제 가구들을 올려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작업실에서는 입주 작가들의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갤러리 동성살롱을 중심으로 입주 작가들이 함께 준비하는 전시인데요. 협력해서 일하는 협업과 서로 사귀어 오가는 통섭을 중심으로 동시대 문화와 예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동성시장 안에서 겪었던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우리 꿈을 여기다 심어서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을 담고 싶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 색깔을 가진 작품들, 시그니처 작품이나 애정하는 작품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원래는 소품 제작 체험과 오픈 스튜디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로 꾸미려 했는데요. 이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주위에 계시는 상인분들의 시선도 뭐 많은 대면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은 좀 싸늘한 그런 시선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여기 주위 분들하고 친숙도 해지면서 좀 가깝게 지내보려고 나름대로 여기 플리마켓이라는 무슨 행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과정이 좋아져 가는 그 중에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므로 인해서 많은 게 다 못하게 되었고 사실은 조금 설레는 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만날 수는 없었지만은 저희 단체가 8명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작업하면서 이 코로나를 사실은 즐겁게 조금 보냈거든요. (12월 8일) 전시 첫 번째 날. 작가들의 손길이 여기저기 분주하네요. 작품을 만들던 금손이 오늘은 골목 단장하기에 바쁩니다. 전시 오픈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 중이죠.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네, 오른쪽으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전시를 선보일 때면 언제나 설렌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적적하던 동성시장 문화예술공간. 작가들 사이로 모처럼 활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한지공의 입주 작가인데요. 저는 작품으로 한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한지 그림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표현하고 그 위에 자유롭게 노는 물고기처럼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동성시장 상인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축제처럼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작가의 개인 역량 내에서 전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하루 앞두고 저녁 늦게까지 준비했던 도예 작가들. 마지막까지 만든 작품과 소품을 전시하면서 그녀들도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저희들 아마추어 도예 작가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제2의 김광석 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발전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또 시의 지원이 이제 2년 정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데 지원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폭넓게 많은 그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지원이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고 조금 이제 또 쇠퇴되는 건 아닐까 좀 걱정도 됩니다. 전시의 마음가짐도 좀 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러 와주시는 분들 많지 않아서 조금 힘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2018년 지원을 받아 입주한 후 2021년부터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입주 작가들. 올해 마지막 전시는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관람객에게 동성시장 문화예술 공간의 인연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쉽지만 전시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홀로 서기를 해야 할 2021년. 작가들의 바람을 담아봅니다. 어렵지만 한 분, 두 분 힘을 모으니까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되는 것 같으니까요. 내년에는 좀 더 밝고 활기찬 우리 동성시장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또 화이팅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래도 문화예술 이런 단체들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랬는데 코로나 이제 확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어려움도 겪었고 이제 특히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원래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던 분들 저희들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마음껏 힐링도 좀 하시고 따뜻한 등불이라든지 저희들이 뭐 이래 산타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을 예정이니까 보고 마음의 치유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빨리 끝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더 활발하게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또 여기에 모든 주민들과 많이 그 대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으면 하고 바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해진 동성시장 문화예술공간. 풀어야 할 과제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 시장 골목마다 발걸음이 닿을 수 있도록 작가들의 작품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홀로 서기를 응원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한 해였던 2020년.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어김없이 연말은 찾아왔습니다. 올해의 끝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줄 수많은 공연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화요가 준비한 올해 마지막 공연들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다채로운 연말 공연들로 12월 한 달 일정이 꽉 차 있는 공연장. 저희가 찾아간 이 팀도 크리스마스 공연을 앞두고 일찍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분명히 놀라면서 동작을 대사 탁탁탁 치는 게 꼭지점을 탁탁 만들어줘야 되는데 50번째 정기 공연이자 연말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 시립극단. 저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지만요. 바다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이올라가 살아있었구나라고 외칠 겁니다. 그래도 연말을 저으면서 이런 공연을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저희 시립극단도 그 기쁨을 끝까지 만끽하고자 지금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올해의 마지막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 시비야. 왁자지껄한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 그 마지막 날 벌어지는 낭만적인 해프닝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꼬여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트위스트 사랑이죠. 이것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제일 마지막 큰 축제가 12일 밤에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이 시비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축제처럼 인생을 즐기자는 측면에서 이 무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지금 현대적으로 그것을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 그래서 약간 고전을 가미한 퓨전의 연극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올라! 오빠! 오빠! 물에 빠졌어요! 여행을 하던 쌍둥이 남매 세바스찬과 바이올라.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게 되는데요. 그 후 낯선 땅 일리리아에 혼자 정착하게 된 바이올라. 앞으로도 나만 조심하면 돼. 기억하자. 내 이름은 세자리오야. 바이올라가 아니라 세자리오! 혼자 살아남기 위해 남장을 선택했을 뿐인 바이올라. 하지만 올시노 공작과 그가 사랑한 여인 올리비아와 함께 삼각관계에 얽히면서 청춘 남녀의 사랑 시그널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지 않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연기할 수 있다는 점, 아예 정반대의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재밌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독특한 캐릭터들과 그 장면마다 숨어 있는 그 코믹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의 관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된 거지? 사월을 둘러 나눈 쪽에도 이 두 사람만큼만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와중에 쌍둥이 오빠 세바스찬의 등장으로 더욱 혼란에 빠진 주민들. 하지만 관객인 우리들은 이 사람에게 주목하면 된다고요. 쌍둥이. 네, 전혀 닮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들을 쌍둥이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극의 감초 역할은 물론 해설자로서 관객들과의 극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광대입니다. 나를 놀리려고 하는구만. 원래 셰익스피어 극에서 어떤 사회적 비판이나 조롱, 그리고 주인공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조금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비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된 것은 이 작품을 좀 설명해주는 해설자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집합소 시비야. 캐릭터의 연기는 물론 음악으로 관객들의 귀까지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연극이 굉장히 주가되면서 어떤 요소에서는 음악극에 대한 요소처럼 좀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자 저희들이 약간의 음악적 요소를 많이 가미를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에요. 청춘 남녀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 과연 마지막엔 모든 이들이 웃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굉장히 솔직한 작품이라서 자기 속내를 굉장히 솔직하게, 유쾌하게, 코믹하게 그려내는데, 이때 저희 배우들이 각자 아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극을 보시는 동안에는 그냥 다른 걱정이나 생각 같은 거는 잠시 미뤄두시고 그냥 작품만 즐겁게 보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사랑 이야기로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시비야는 크리스마스에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시비야!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공연이 또 하나 있죠. 발레 공연계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바로 매년 우리 곁을 찾아오는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발레단에서 연말 공연으로 호두까기 인형을 내세웠는데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아름다운 무용의 만남.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대구 시티발레단은 우수한 지역의 무용수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 공연, 또 각종 유명 무용제와 페스티벌에 초청될 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회, 오페라 등 그런 발레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역의 대표 발레단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가 이인성의 작품을 발레로 풀어낸 카페 아루스와 더불어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적 발레를 제시하며 발레에 대한 거리감을 점점 좁혀나가고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발레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너무나 깊이가 있거나 이러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입문서 같은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레퍼토리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원래 호두까기 인형은 매년 연말마다 모든 발레단에서 축제처럼 하는 공연 레퍼토리예요. 가장 인기 많은 발레 레퍼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일반 분들에게 친숙하고요. 발레뿐만 아니라 원작 동화와 영화로도 잘 알려진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날 저녁 어린 클라라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는 호두까기 인형과 사탕공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듀엣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클라라가 그 사탕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때 사탕 요정이랑 호두까기 왕자랑 그 춤을 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화 속에 있는 요정처럼 네,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의 주역 배우들과 공연을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주연들이 있는데요. 바로 학생 무용수들. 유니버셜 발레단 출신의 단원들과 함께 합을 맞춰보며 연말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발레단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연할 기회가 특히 연말에 대표적인 레퍼토리 중 하나의 호두까기 인형을 저희가 무용수로 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좀 되게 뜻깊은 경험이고 흔하지 않은 경험이죠. 수십 명의 몸짓으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발레. 손끝, 발끝 하나에도 끝까지 집중합니다. 저희가 하는 이 공연이 누군가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발레 공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든 어른분들이든 딱 발레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그런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발레를 좀 더 쉽게 접하고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함께 연습할 시간도 많이 줄었다는데요. 하지만 소수 인원들의 특별 연습은 계속됩니다. 다 같이 공연을 올려야 하는 것만큼 이렇게 10명 내외로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안타깝지만 그만큼 열심히 각자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공연 리허설 때 이제 합을 맞춰서 근데 항상 매년 공연해 왔던 공연이기 때문에 아마 뭐 큰 문제 없이 코로나만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잘 끝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공연. 매서웠던 추위를 따뜻한 연말 공연으로 녹여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거리 두기는 필수. 마스크 꼭 쓰시고 다양한 연말 공연 즐겨보세요.